행정입법, 일반 행정작용법인데 행정작용을 도대체 뭘 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하느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뭘 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이죠. 행정행위랑 구별해야 되고, 행정행위는 구체적이죠. 행정행위는 구체적 법집행작용이라면 이거는 구체적이 아니라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가리켜 행정입법이라 한다. 일반 추상. 일반은 불특정 다수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추상이란 불특정 사건이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불특정 다수인과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입법 일반 추상제라고 하죠. 입법의 특징이죠. 그 입법 안에는 법규명령, 그 다음에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 있다. 뭐 안에? 행정입법 안에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있다. 둘 다 일반 추상적이죠. 둘 다 일반 추상적이다 라는 면에서는 공통이다. 다만 법규명령은 재정 주체인 국가기관,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대외적.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법규명령. 재정 주체인 행정기관만 구속한다. 행정규칙. 행정기관만 구속한다. 행정규칙. 둘로 나뉩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둘로 나뉜다. 다시 법규명령은 재정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이 제정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게 이제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근데 행정기관을 넘어가면 국회규칙, 행정부를 넘어가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선규칙 이 헌법이 있고,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 92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규명령 성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행정부 기준으로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부를 넘어가면 법규명령이 뭐도 될 수 있어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선규칙. 최근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감사원규칙도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까지 확대하자면 조례와 규칙도 있죠. 조례와 지자체 장애 제한하는 규칙. 얘네들도 법규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얘네들이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그다음 다시 법규명령 재정 주체가 아니라 법률의 임을 받았느냐. 법률의 임을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위임명령, 위임받지 않으면 집행명령. 법규명령 안에 법규명령 안에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명령. 그다음에 위임과 무관하게 법률을 집행하기 필요한 사항을 다뤘다라면 집행명령이죠. 그래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대통령령 안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 거예요. 부령 안에도 뭐도 있어요? 부령 안에도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는 거다. 집행명, 위임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도 부령. 부령도 임을 받으면 위임명령. 임을 받지 않고 법률을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명령.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감사원 규칙이 법규명령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법규명 유형이 애시적이냐 열거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애시설을 취하는 게 헌재 판례죠. 그러니까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거 대통령, 총리령, 부령, 94조, 95조 아니 75조, 95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 규칙, 얘네들 헌법이 있죠. 자치법규도 헌법이 있다 봐야죠. 117조 1항에 얘네들은 헌법이 있고,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없고 감사원법 92조에 처음 출발하죠. 그다음에 고시도 그렇죠. 고시 훈련 애교는 형식 행정 규칙이어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전혀 없다. 근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 유형을 또는 위임명의 유형을 한정제 열거로 보면 감사원 규칙과 고시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성이 없게 되는데, 애시설을 취하면은 법규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판례가 애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 규칙이나 고시에도 임할 수 있다. 고시 등에 임할 수 있죠. 그럼 고시가 어떻게 돼요?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되죠. 임을 받았다면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그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성을 갖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2조에서도 법령의 개념 안에
법령에 위임을 받은 고시훈령 예규를 규정함으로써 예시설을 취했다고 봐야겠죠. 행정기본법도.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단서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 그 다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령 보충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령 보충 규칙 가능하죠? 그래서 법률에서 고시 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바로 고시 임할 수 있죠? 그러면 고시가 상위법원을 결합하여 대조효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규명령. 자, 위임명령의 근거 효력. 위임명령은 임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법률에서 또는 상위 명령에서. 이게 불령에 대한 위임은 법률에서 임할 수도 있고 대통령령에서 임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법률이나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루는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을 전제로 하면 법률을 전제로 한다. 법률이 있어야지 법률의 위임을 받아요. 법률. 근데 불령도 사실은 법률이 필요해요. 왜? 법률에서 대통령령, 그다음에 대통령령에서 불령, 또는 법률에서 불령. 이게 되니까 하여간 불령도 사실은 법률을 전제로 하죠. 위임명령 법률을 전제로 한다. 위임명령을 법률을 전제로 한다. 법률의 위임 없이는 성립하지 않죠. 법률 위임 없이 위임명이 나왔다면 무효가 된다. 근데 사후에 위임의 근거가 법 개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그때부터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위임의 근거 있다가 위임의 근거 사라져도 그죠?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위임의 근거 있었다가 한 달에 사라졌어요. 위임의 근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이 된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라는 단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임명령규는 위임받은 사항을 다뤄야 되고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다루면 안 돼요. 위임의 근거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법률이 폐지되거나 위헌 결정되면 당연 효력을 상실하고 위임명령은 개정되면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 집행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필요 없죠. 수권이라는 단어 필요 없습니다. 수권 또는 위임을 요하지 않고 법률을 집행하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명령을 가리켜 집행명령인데 얘도 법규성을 가지게 되죠.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은 권리무상을 규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둘 다 공통점은 법규명령이다. 위임명령 집행명령은 그래서 대조효를 가진다. 국민의 권리무상을 다룬다. 공통점. 그래서 국민의 권리무상을 다루기 때문에 공포해야 한다. 공통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규칙 심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차이점은 위임을 요하느냐. 그다음에 새로운 권리 의무사항을 다룰 수 있다 없다. 이게 양자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위임의 집행명령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위임 없이 위임명이 나오면 무효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판례는 뭐냐? 가장 중요한 판례는 법외노조 통보라고 하죠. 법외노조 통보가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판례다. 최근 판례 법외노조 통보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했죠. 정교조 측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여기에 대해서 항고성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법률의 근거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헌법이나 위반될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몇 조죠? 헌법 107조에 따라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행령이 법률 위반되느냐를 심리했죠. 또는 헌법 위반되느냐를 심리했는데 노동조합법에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없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 유보원칙 위반된다. 법률 유보원칙 위반돼서 시행령 위헌이고 그 다음에 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도 이 법 취소된 판례가 나왔다. 최신 판례지만 아직 기출이 없을 거예요. 기출이 없는데 올해 헌법시험에는 이미 출제됐어요. 올해 상반기 어떤 시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헌법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자마자 출제된 거예요. 중요한 판례로 생각해서 작년 가을인가 이거 겨울인가 때 판례 강의할 때 이 판례 하나만 찍어서 추가했어요. 헌법 강의할 때. 이 판례 하나만 찍어서 딱 설명해 줬어요. 대법원 판례 하나만 소개해 줬는데 이것이 딱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이걸 해결하려고 처음 방문한 데가 이게 전교제야. 이 조항 때문에 그래요. 이 조항 때문에 내 기억에. 그래서 아홉시 뉴스 막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 판례 나오자마자 아, 저 나오겠구나 했더니 역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에도 당연히 반영되죠. 대부분 판례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12세가 넘어야 돼? 넘어야만 된다라는 것, 12세가 돼야 한다, 최소한라는 것. 명시적인 의무는 없지만 관련 법정을 보면은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이 12세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3세 때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세를 기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꼭 뭐 하지 않았다 해도 명식 의미 없더라도. 명식 의미 없더라도 이거 조심하시거나 명식 의미 없더라도 법률에서 명식 의무를 안 했지만 만 12세 이상을 넘어야 한다. 12세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명식 의무는 없지만 초중등 교육법을 해석하면 당연한 내용이다. 왜? 초등학교를 우리가 6살에 들어간단 말이죠. 만 6살에 들어간 거. 여러분이 나나 6살에 들어갔어요.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죠. 13세부터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 12세 이상으로 한 것은 별도 의무는 없었지만 이를 구체화시킨 내용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법무사법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규칙에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부분 규칙에 법무사 사무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는 채용 승인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 봤어요. 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결혼 중개업 사건에서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대통령령은 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다 이게요.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알려줘야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학교는 졸업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만날 거 아니? 이렇게 규정한 대통령은 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임금 조치. 위임명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 임이죠. 포괄적 임은 금지된다. 그러면 구체임의 근거, 구체임은 어디서 해석이 돼야 돼? 어디서? 법률에서죠. 법률에서 대통령 등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특정 조항에서 예측 가능해야 돼. 특정 조항. X. 특정 조항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 X. 특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 법정 전체로. 특정 조항에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관련 법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등에 규정될 내용이 법률에서 예측이 될 수 있다라면 포괄적임이 아니다. 구체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정이라는 거 잘 보시고 특정 조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의 정도 또는 구체성의 정도는 다르다. 어떻게? 법률에서 임한 내용이 침입적일 때는 구체성 정도가 엄격히 요구되고 급부적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사항을 규율한다든지 이런 경우일 때는 안 하되어도 무방하다. 급부적 사항, 수익적 사항, 규율 사항이 다양할 때 구체성의 정도는 완화된다. 침입적 사항을 임할 때는 엄격히 요구된다. 근데 포괄적 임금 존칙의 배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조례 임할 때, 법률에서 조례 임할 때 포괄적임으로 족하다. 그 다음에 공사라든지 자치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임할 때 포괄적임으로 족하다. 두 가지만 포괄적임이 허용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체임이에요. 대통령령 임할 때 반드시 구체임입니다. 법규명 임할 때 반드시 구체임, 반드시 영입니다. 반드시 구체임. 어디 임할 때? 대통령 종이론 불용 같은 법규명 임할 때. 아직은 행정법에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헌법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대법원 규칙에 임할 때죠. 대법원 규칙에 임할 때 포괄임이 금지되느냐? 그렇습니다.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다만 구체성 정도는 약화돼도 무방하다.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는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 바랍니다. 행정법에도 출제될 수가 있다.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뭐 대본 규칙 기본세는 없지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대본 규칙 대본 규칙의 의미에도 구체적 의미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칙이 필요 없는 것은 두 가지라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조례, 자치법적 사항을 자치단체에 임할 때 이 경우만 포괄적인 효용, 나머지는 그냥 다 구칙임이라고 싸그리 암기하면 돼요. 그죠? 대본 규칙도 두 가지는 아니잖아. 그러면 구칙 의미죠. 다만 이제 대본 규칙에는 보통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도록 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적 기술적인 대법원이 규정해라 라고 해서 구체성의 정도는 약화됩니다. 구체적이면 필요하고 구체적이면 필요한데 정도는 약화되어도 무방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기억하시고 다만 조례 임할 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 기관이 임사무가 나오면 구체적 임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임사무로 임할 때는 구체적 임을 요한다. 조례 임할 때도 기관 임사무. 또 정확히 말하면 벌칙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벌칙, 처벌, 벌칙상을 임할 때도 그렇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렇죠? 헌재 판례를 해석해 보면 타당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조례 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족하다 0. 수없이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만약이라도 기관 임사무 이게 2년 전에 7급에서 뒤통수 친 게 이거야. 7급에서 2년 전에 헌법에서 오히려 뒤통수를 쳤어요. 헌법 기출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수험생들이 당황했지. 기관 임사무를 냈는데 애들이 헤맸어요. 기관 임사무는 구체적 임으로 족하다. 구체적 임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족하다. X. 구체적 임이죠. 그 다음 조례 임할 때 근데 위임은 지금은 지방자치법 20 지금 2조 내년 초반부터 올해 연말인가 초반부터는 28조로 바뀌는데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입니다. 세 가지.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은 임이 필요하죠. 근데 포괄적 임이 가능하다. 벌칙 빼고 포괄적 임이 가능하다. 근데 기간 임사무도 임이 필요해? 그렇죠. 기간 임사무도 임이 필요하고 더 나가서 걔는 구체적 임인 거야. 구체적 임. 자치사무 단지 임사무는 임이 필요해? 필요 없고 법령의 범위 안에 쓰죠. 법령의 범위. 이게 다 이게 수학 공식을 안 외우듯이 법정을 안 외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28조를 암기하지 않는 이상 조례를 이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28조 지금 22조를 암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 아무리 뭐 강의를 10번 듣고 100번 들어도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올 때마다 헷갈려 버려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이유가 공식을 안 외워. 수학 공식을 안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는 문제에서 있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공식이야 이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28조는. 이거 지금의 22조. 여러분들이 사이트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책에 다 있긴 한데 뭐 아니면 확인해 보시고 지금의 22조 앞으로 28조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말한 거. 그래서 자치사무 단체 임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임을 요하지 않고 기관 임사무는 그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무 지금의 9조 13 앞으로 13조 지방의 9조 지금의 앞으로 13조 그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기관 임사무는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임이 필요하다. 그때 임은 기관 임사무에 대한 임은 구체적임이 필요하다. 구체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8조 단서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이기 때문에 수익적 조례는 임을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임을 요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확대하죠 지금? 경기도는 100% 준다고 그러죠? 경기도는 그거 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이 아니 28조 단서의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이 아니죠. 플러스죠. 수익적 조례는 그래서 임을 요하지 않는다. 수익적 조례는 임을 요하지 않는다. 침익적 조례는 임을 요하죠.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이죠.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 그것은 임을 요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물자동차 등록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임을 요하는 거죠. 또 뭐 정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임이 필요하죠. 강론에 가면 되게 많아요. 행정부 강론 배울 때는 엄청 많아요. 이게 사실은. 총론에서는 딱 나오는 게 화물자동차 얘기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총론에서는 보통
화물자동차, 헌법에서도 화물자동차 등록 기준 이것만 줄창 내지. 침입적 조례 사례로. 근데 침입적 조례는 한두 개가 아니야. 강론에 가보면 판례를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정년 문제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많다. 근데 급부적 사례는 보통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들죠. 그렇죠? 지금 말을 생활보호 대상자 문제랑 세자녀 출산하면 장려금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보통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이미 존재할 때 조례가 동일 사항을 동일 목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조례에서 처음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 사항에 대해서 조례정이 가능하냐? 그러하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A, B 두 가지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C를 다룰 수 있느냐? 그렇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80% 소득 80%를 기준한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근데 조례로 동일한 사항을 100가지 할 수 있느냐? 경기도 조례가 그런 거죠. 전 경기도 주민한테 다 주겠다. 가능하죠. 동일한 사항을 법률로 다루고 있더라도 국가법으로 다루고 있더라도 법령으로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가능하다? 조례가 가능한 거야. 조례가 가능한 거지. 어떨 때는 수익적일 때, 즉 전국적인 통일적 시행을 요구하지 않을 때죠. 예를 들면 병역 문제 같은 건 되겠어요? 뭐 경기도는 뭐 병역무가 6개월이야. 말이 돼? 다 경기도 이사 가겠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몇 년인가 지금? 남자들 21개월이야 앞으로? 21개월인데 경기도만 6개월 가정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게 전국적인 통일적인 상황인 거예요. 병역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은 그죠?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뭐 법령에서 꼭 통일적으로 해라 이럴 필요는 없다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자녀 출산하면 보조금 주겠다. 이걸 꼭 뭐 통일적인 할 필요 없잖아. 지자체 여유가 있으면 더 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것들은 법령이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이 선점이론이라고 하는데 강론에 가면 선점이론 선점하고 있더라도 미리 점령하고 있더라도 법령이 이미 다루고 있다겠지. 법령이 일정상 이미 다루고 있더라도 가능하다. 선점하고 있더라도 수정 선점 이론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선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법령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면 병역 문제는 선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룰 수 없단 말이죠. 수정 선점 이론은 법률에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이대로 시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면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규율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다라면 수정해서 선점하고 있는 것도 다룰 수 있다. 조례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이죠. 명확성 원칙은 법률을 통해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죠. 이것도 관련법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예측 가능하면 되는 거고 수익적일 때는 완화되고 급부적일 때는 완화되고 다양한 사항일 때 완화되고 침입적 사항은 엄격 요구된다. 침입적 사항은 엄격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벌칙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다. 벌칙과 관련해서도 이임할 때 구체로 임해야 되고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분히 정해서 대통령 등이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상황과 폭을 직접 정하고 나머지만 임해한다. 어떨 때 임할 수 있다?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임할 수 있다. 뭐를? 벌칙사항을 어디에? 임할 수 있다. 대통령 총리론 불령 조례 등에 임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고시까지 임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정관에 임하는 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고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추가를 잘 하셔야 돼. 고시까지 임이 허용되고 정관에 임은 금지되는 것으로 최신 판례가 정리됐죠. 자, 법령 해석 요청권이 이번에 들어왔죠.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죠. 주어가 누구죠? 누구든지죠.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 해석을 요청하죠? 법령을 소관하는 기관인 중앙기관의 장,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자체장에게 법령의 의미의 해석을 물어볼 수 있다.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이 그렇다 봐야 돼요. 요청권은. 그럼 거부하면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 소관 기간에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법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예를 들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 요청 순서 잘 기억해 보시고 누가 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어디? 법령 소관 기관에. 그다음에 재해석은 법을 해석을 전문하는 기관에 재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행정청의 법 해석은 구속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다. 법 해석에 스스로 구속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 합치적 법령 해석이 이번 기본법 40조 2항에 처음 들어왔고 역사적으로 그죠? 법령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보통 헌법에서 배우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해서 헌법 총론에서 배우는 내용이 지금 행정기본법 40조 2항에 반영된 겁니다. 행정기본법 40조 2항에 반영이 됐어요. 헌법 합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라.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해석해라 라는 것이 40조 2항에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봐야죠. 의무사항 강행 규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누가 저번에 질문했는데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법전이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길래 법전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법일 뿐이지 법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책을 사봤더니 역시 아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박균성 교수라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정법의 기본 교재는 박균성 교수 교재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박균성 교수 책이고 그다음에 홍정선 이렇게 나가는데 홍정선 교수 책 2명인데 박균성 교수 책이 이번에 행정법 입문이 최근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거기 머릿말에 써져 있더라고. 행정법이 법전이 아니다. 행정기본법은. 근데 앞으로 법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법전 수준은 아니에요. 법전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민법 선생이랑 얘기했더니 코웃음 치더라고. 지금 장난하냐 지금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민법이 몇 조항인지 아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야 행정법을 만약 법전을 만들면 몇 조항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한 2,000조? 진짜예요. 엄청 많아. 행정법이 다룰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한 2,000조항은 돼야지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40조밖에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골격을 다루고 있다 이 정도는 되는데 그냥 없는 게 너무 많아. 빠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자체가 안 돼요. 오래 걸려. 앞으로 수십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사업으로 수십 년에 100년은 걸리겠다 했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행정법이 법전화된 나라가 거의 없다. 독일도 없어요. 가장 법체계가 잘 발전된 독일에서조차도 우리는 행정 기본법 수준의 기본법도 없어요. 걔들은 물론 절차법은 잘 다듬어져 있는데 기본법 수준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게 민법 그래서 이제 행정 기본법이라 쓰는 게 행정법이 아니라 민법은 민법이죠. 형법은 형법이죠. 그죠? 상법은 상법이죠. 형사법은 형사법이죠. 행정법이란 법이 없어. 행정기본법이라 했다. 기본법. 이건 법전이 얘네들은 법전이 민법 법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 법전이 있는 건데 행정법 법전은 없고 행정기본법 진짜 골격 조그만 골격을 다루는 조항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법 법전은 아직은 없고 일반법은 있다. 특정 영역에서. 근데 사인의 공법에는 일반법은 없는 거 아직까지도. 사인의 공법에 일반법은 지금도 없는 거죠. 이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은 있죠. 행정기본법이.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영역에서 일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일반법이 있는 거예요. 일부. 물론 이제 입법 활동에 대한 일반법은 있다 봐야죠. 이게 입법 활동에 대한 일반법이 행정기본법 40조 얘네들이 입법 활동에 대한 일반법으로 보죠. 입법 활동에 대한 일반법이다.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할 수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임할 수 없다. 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디테일한 사항은 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중요 사항은 임할 수 없다. 백지제임은 금지된다. 임의 형식,
법률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라 했는데 불용으로 정하면 이 법이 무효죠. 이번 무효입니다. 이번 무효. 법률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라. 근데 불용으로 정하면 안 돼요. 불용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용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하는데 고시로 정해도 안 돼요. 불용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하면 고시로 정하면 대조효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규칙에도 엄청 많네요. 감리비 고시. 감리비 고시 사건이 이게 주택법에서 감리비를 불용으로 정해라 이렇게 한 거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주택법에서. 근데 감리비 고시로 정한 거예요. 법률에서는 불용으로 정하고 돼 있고 불용으로 안 정하고 고시로 정했어요. 그럼 그 고시가 대적효를 가져요? 못 갖죠. 상해법률 결합이 안 돼. 왜? 임을 안 받았으니까. 결합을 하면 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해면 결합하에 대적효를 가질 수 없다. 뭐는? 감리비 고시. 그래서 대적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정주 못해보죠. 행정 입법 활동과 관련돼서 입법 활동 관련돼서 이제 지금 행정기본법에 38조 등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입법 활동에 뭐가 포함돼요? 행정기본법에 입법 활동이 뭐가 포함된다? 38조에 입법 활동이 뭐가 포함돼?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이것만 포함돼? 법률안 제출 또 뭐도 포함돼? 자치복귀 제출도 포함됩니다. 지금 38조에 입법 활동이라는 개념에 제정, 개정, 폐지, 법률안 제출, 그다음에 자치복귀 안 제출 여기까지 포함된다. 조례안 제출, 자치복귀, 조례안 제출까지 뭐 입법 활동이 포함된다. 그때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고 입법 활동할 때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고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등등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입법 활동할 때 당연하지. 의견 수렴은 다른 기관과 협의해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입법 활동할 때. 근데 입법 활동의 개념이 중요하겠죠. 입법 활동의 개념, 상위법을 준수해라 당연한 거니까 입법 활동의 개념 조심하시고 어디까지 입법 활동으로 보는지 여기다 기본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 숫자랑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여기 위반되면 처벌하겠다 하겠는데 의료법에 이임이 없었다. 이혼이다. 의료법에 이임 없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추가하면 안 돼요. 의료법에 이임 없이 법률에 이임 없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추가하면 안 돼. 당직 의료인 몇 명 둬야 돼? 안 두면 처벌하겠어? 라고 했는데 법률이 없었어요. 의료법에 없이 시행령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을 법률에서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입법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입법은 안 돼요. 행정입법은 안 돼요. 예를 들면 많은 사상자를 내면 화물자동차 운행을 정지하겠다. 많은 사상자라고 돼 있죠. 법률에서. 법률은 많은 사상자 법률. 근데 시행령은 많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2명 이하의 중상자가 있을 때도 화물자동차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명 이하니까 많은 아니지. 2명 이하면 1명도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1명이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법률에서 법률은 많은, 시행령은 2명 이하 X 그러면 이 법인 거예요. 이 법이다라는 거죠. 법령이 이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대적효를 갖지 못한다. 대적효를 갖지 못한다. 근데 케이스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케이스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관련된 규칙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이임을 받지 않은 사항까지 추가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률에서는 공정한 계약을 해치거나 공정한 계약을 해친다든지 계약 이행에 적절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한 거죠. 추가한 것 입찰에 참가시키는 게 부적법하다 이걸 추가한 거예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게 부적법하다라는 것을 불용에 추가한 거지. 또 법률에 가보니까 개인법인 단체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이 불용에 갔더니 개인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추가합니다. 대상자를 추가하는 거죠.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건 부적법한 자 요건 추가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추가한 경우도 있었죠. 뭐로? 불용으로. 이임받지 않고 다 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적 효력이 없다. 대적 효력이 없다. 대적 효력이 없다. 알겠어요.
어? 케이스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출문제 보면 케이스로도 이미 다 출제됐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라겠어요? 그 불용 가지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불용 가지고 재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뭐가 재판해? 범들이죠. 이게 범들이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없었지. 이게 대표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불용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재판하는 게 법률. 이게 올해 불용 법규 명령이지만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적 효력이 없다.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적 효력이 없다. 또는 임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의적 효력이 없다. 그렇죠? 뭐 할 때? 불용에서 입찰 참가 자격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요건을 위임받지 않고 추가했을 때 무슨 효력이 없다? 대의적 효력이 없다.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적 효력이 없다. 대의적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럼 재판 규명이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률 가지고 심리를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 때 잘 풀으시고 케이스도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법제적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까지는 거치고 그다음 총의령과 불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대통령, 총의령, 불령 다 입법예고 대상자죠. 입법예고 재개표할 때 입법예고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상임위원회 제출은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 총의령, 불령 입법예고 대상이 그렇지. 상임위원회 제출은 대통령만 제출하는 거예요. 입법예고 시. 재개표가 되면 다 제출하는 거야. 재개표가 된 때는 대통령, 총의령, 불령, 훈련외교 고시까지 다 제출하는 거예요. 재개표가 돼버리면 입법예고시는 뭐만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 장난치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의 대상, 입법예고시 제출, 그다음에 재개표가 된 경우 제출 다 다르니까 조심해라. 이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면서 읽어 두셔야 돼. 응? 그래서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대통령, 총의령, 불령도 입법예고의 대상이 돼요. 근데 제출은 상임위원회 제출은 입법예고시 대통령령만. 재개표가 된 때는 모두 대통령, 총의령, 불령, 훈련외교 고시 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법 98조 2의 1항을 잘 읽어보면 다 있어 공식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공식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암기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법조항을 보고 정리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그냥 암기한다고 되지 않아. 다 날아가 버려요. 공식이 없으면 다 흩어진다. 공식이 없으면 다 흩어져요. 공식이 없으면 수학 공식이 없으면 흩어져서 적용을 못해. 수학 공식이 없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 구구단이 없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공식에 집착을 하셔야 돼. 법은 그래야지 나중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엄청 그러면 효과적이 되는데 공식이 없어 버리면 나중에 띵하다. 법률 잘 읽어두셔야 돼. 그러니까 관련 법을 잘 찾아서 정리해 놔야 된다. 그렇죠. 법규명에 하자가 있을 때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하자가 정도 명백하면 무효가 되나? 그렇지 않다라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맞아 틀리? X. 이건 행정행위에만 맞는 얘기야. 이거는 공정력 때문에 공정력에 대한 얘기죠. 공정력에 대한 얘기는 하자가 정도 명백하면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공정력에 대한 얘기고 그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거고 행정입법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무효밖에 없어. 근데 공법상 계약도 똑같아요. 사인의 공법에도 똑같고. 그런 거 잘 이것도 공식이야. 공식. 왜냐하면 15조죠. 지금 행정기본법 15조가 공식인 거예요. 행정기본법 15조죠. 행정계획 15조죠. 이게 무슨 여력이에요? 제목이 행정계획 15조의 제목이 뭐야? 처분의 효력이야. 처분의 효력.
이게 처분에만 적용되는 효력이에요. 저게 공정력은. 그러니까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잖아. 그죠? 왜 우리 행정입법 배우고 행정회를 따로 배우겠어? 다르니까 배우는 거지. 다르니까. 달라. 그런 것들을 자꾸 구별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목차는 자꾸 보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목차 보시고 공부가 끝나면 그날 목차를 보시고 그날 목차를 보고 시작하고 목차를 보고 끝나는 거야. 목차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큰 거 위주로, 디테일한 거 너무 나가지 마시고 큰 거 위주로 여러분들 자꾸 읽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칙 개선 됐고, 행정규칙,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형식에 따른 분류 등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일반 추상적이다. 이거 봐봐. 0이야 0, 다 X라고 답변이. 그게 목차가 없는 거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 행정입법은 일반 추상적인데 그 안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고 그와 대비되는 것은 행정행위인데 걔는 구체적이다. 이게 목차가 지금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행정규칙 일반 추상적이? 그렇지. 지금 무슨 얘기야. 행정규칙도 일반 추상적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맞아요. 0이야 0. 지금 행정입법을 배우고 있어. 행정입법 안에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있는 거예요. 법규명 행정규칙이 있는 건데 일반 추상적인 공통점이야. 여기 대립되는 단어는 행정입법에 대립되는 단어. 그 다음에 뭘 배워요?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층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체적이야. 어? 행정행위는 행정에 대립되는 건 행정입법이고, 행정입법 안에 다시 뭐가 있어요?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있는 거야. 둘이 공통점 뭐야? 일반 추상적인 법규범이다. 그치? 일반 추상적인 법규범이다. 그치? 일반 추상적인 법규범이다. 차이점 뭐예요? 대적 효력이 있다 없다. 대적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게 분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어디서 나눠지는지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띵한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그래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목차 간의 관계,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행정입법을 배우고 있나? 그렇지. 행정입법을 근데 같이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법규명 행정을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는 뭔가는 공통점이 있고 뭔가는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또 띵하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명령은 일반 추상적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법규명령이니까. 그런 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였죠. 대적 효력이 있어요? 집행명령은? 그렇지. 이거 봐봐. 또 아니라고 한단 말이지. 법규명령 안에 이의명령 집행명령이 있어. 행정입법 안에. 그러니까 목차를 보라니까요. 자꾸.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는 거야. 행정규칙이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뒤에 있고, 얘는 구체적이고 얘는 일반 추상적이고, 일반 추상적인 법규법이라면 같아요. 얘 안에 뭐가 있어요? 이의명령 집행명령이 있지. 그럼 얘도 일반 추상적이야? 그렇지. 얘도 일반 추상적이야? 그렇지. 얘는 대적 효력을 가져? 집행명령은? 그렇지. 법규명령이니까. 행정에서는 안 가더라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권리임상을 비례할 수 있어? 그렇지. 새로운 권리임상을 비례할 수 있어? 그렇진 않지. 얘랑이랑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야. 얘랑이랑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묶이는 거야, 하나로. 하나의 목차로 묶였다는 것은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상식 아니에요? 그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묶었다는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묶지. 그럼 뭐 이쪽으로 가지, 뭐 행정위로 묶지. 이걸 왜 여기다 묶었겠어? 그건 아니지,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큰 목차부터 잡고. 자, 그래서 공무원을 구속해야 안 해요, 행정규칙이. 구속하는 내부적 효력이 있는 거야. 그죠? 여기 위반되면 징계사항이 아니에요. 징계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규칙 위반되면. 근데 이게 법원을 구속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재판기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행정규칙 위반되면 적법이 아니죠. 위반되면 이 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개풀. 법원은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거. 그래서
판례는 그래서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정한다고 설명한 거 제가 첫째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별 아무것도 아닌 게 법관 입장에서. 아까 요건을 위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수험생이 가끔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떨 때는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왜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하느냐,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표현하느냐, 무효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법관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무효라는 표현이기도 해도 하자. 왜? 관심 없다 이게 관심 없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아까 입찰 참가 자격 대상자를 확대했죠. 대표자로 뭐라고 했어요? 판례가 대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야? 우리는 관심 없다 이거 가지고. 이거 재판 안 할 거다 그렇죠. 법률가 재판할 거다 이 말이 이걸로. 대외적으로 무효지 뭐.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외적 효력이 없다는 게 무효라는 거 아니에요. 뭐 대내적은 니네들 알아서 하고 니네들 까불던지 니네들끼리 만드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대표자 추가하고 뭐 이짓거리 한 것 같은데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관심 없어. 우리한테는 효력이 없어. 법원이 이걸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재판 못해. 그럼 뭐 가지고? 법률 가지고. 법률가 재판하는 거야. 근데 대표자가 근거 있나 법률에? 없지. 그러니까 이 법 취소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할 때 이제 대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 자체랑 무효랑 큰 차이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근데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효지 뭐 그러면 이게 유효예요? 여기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초점 있는 거지. 왜? 법관한테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냐가 중요한 거야. 법관 입장에서. 이거는 재판 규범이 되는데 이건 재판 규범이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거. 이건 관심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정규칙은 재판 규범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위 효력 됐고. 내부적 효력이 아닌 법규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디테일한 판례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던 판례들은 암기하는 것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어느 때? 임을 받았을 때. 또 하나는 준법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렇죠. 됐습니다. 법규 형식의 행정규칙. 자, 불일치에서 불일치 유형이 두 가지라는 것도 머릿속에 박아야 돼. 일치가 이거지, 일치. 일치는 이거란 말이죠. 법규 명령이 이런 거, 행정규칙 이런 건 일치죠. 불일치가 뭐예요? 행정규칙인데 이런 거 불일치지. 형식은 이건데 내용은 이거인 거. 이거 불일치죠.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내용은 이런 거. 이런 거지. 대내적 사항을 다루고 있는 거지. 이게 불일치라고. 이게 이거랑 불일치한단 말이야. 이 불일치형은 뭐예요? 그 유명한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 행정규칙. 하나 더 꼽자면 준법규. 이거는 뭐예요? 법규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 명령의 유형의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법규 명령 유형의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력은 또 더럽게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효력은 이거죠. 이 내용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사무처리 기준, 제재 기준. 사무처리 기준, 제재 기준. 공무원한테 한 얘기란 말이야. 사무처리 기준, 제재 기준이야. 근데 시행령일 때는 대적 효력이 있어. 시행규칙일 때는 대적 효력이 없다. 그렇죠? 어느 때? 불일치의 경우죠. 불일치의 경우죠. 사무처리 기준, 제재 기준을 다루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시행령은 그래도 대적 효력이 있다. 시행규칙은 대적 효력이 없다. 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학설은 대적 효력이 다 있다고 보죠. 학설은 다수는 대적 효력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학설, 이건 판례고. 판례다. 전체적인 걸 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은 제재 기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이었네. 3개월 영업정지 기간은 그렇죠. 3개월의 영업정지는 정해진 기간이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했죠. 그렇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과징금,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징금 관련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령이 대통령이죠. 법규 명령이 법규 명령이다. 그렇죠. 시행령이니까. 그런데 재량의 최고한도의 정액이 재량이죠. 재량 최고한도다. 뭐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0만 원대라도 이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건을 보면 남용으로 보죠. 그다음에 불용의 시행규칙은 만약에 이걸 다뤘을 때, 원래 불용의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수험생들이. 뭐? 그럼 애들이 시행규칙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행정규칙이라고 다 답합니다. 열에 9면 여러분들은 다 행정규칙 답해요. 행정규칙, 이게 있죠. 행정규칙이죠. 시행령, 법규명령, 시행규칙은 행정규칙.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법규명령에는 재정자의 주체를 기준해서 재정 주체를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부령이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시작한다고. 부령이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이라는 거지. 근데 수험생의 머리는 또 뭐가 있어요? 시행령은 법규명령, 시행규칙은 행정규칙. 그냥 막 이게 헷갈려 버려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사무처리 기준, 제재 기준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지. 불일치의 경우 한해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인 경우는 한해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다. 불용의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다. 원래 불용의 시행규칙은 뭐야? 법규명령이지, 그렇죠? 법규명령이 사실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인 거죠.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행정규칙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뭐 벌점 기준, 행정규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죠. 자동차 사업법 사업면허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규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만 조심하면 돼요? 시해법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인가 변경 기준, 변경 절차는 법규명령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수험학에서는 그거를 또 이거에 대한 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거예요. 그렇죠? 사업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형에 해당하는 거, 원형이지.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원형의 문제인데 다들 그렇게 설명하지. 다들 그렇게 설명하니까 뭐죠? 그럼 애를 또 인정하나? 복잡하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에 대한 예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짜 이건 몰리해죠, 몰리. 이해를 전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원래 불용의 시행규칙은 이건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 때문에 대조표를 갖는 거지. 버스 사업자 여러분, 사업 노선 변경하려면 이러이러한 인가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인가를 해주고 이러면 인가 안 해줍니다. 알았었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지. 근데 암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식적으로는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하시고 나머지 시행규칙 뭐 몇 개 나오는 거 행정규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령 보충규칙은 뭐 다 나왔던 거고 임을 받아 임이라는 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꼭 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 무슨 임? 구책임. 구책임이죠. 구책임. 그러면 대제표를 갖게 되죠. 뭐도 고시도, 불령도, 예기도. 법령 보충규칙 아까 했던 법령 보충규칙 헌법이 예시적이다. 그래서 가능한 거지. 뭐 유형 같은 거 암기하시고. 근데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은 있어요, 없어 우리나라에서?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이 4조 2항의 단서가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의 근거다. X예요. 또 어떤 판례가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의 예로 본다. X. 다 기출이죠. X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다 넌센스 문제인 거예요. 넌센스 문제인 거예요. 행정규제 기본법이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의 근거다. X.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겠어. 뭐의 근거에? 법령 보충 행정규칙의 근거다. 0. 많이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도 보면 많이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행정기본법이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 보충 행정규칙 임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기본 2조의 법령 등이라는 개념에 분명히 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 보충 행정규칙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는 구체적 임의라는 단어 없긴 하죠. 임의라는 단어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 임의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행정기본 4조형의 단서는 구체적 임의죠. 포괄적 임의 금지된다. 포괄적 임의 금지돼요. 구체적 임의, 포괄적 임의 금지됩니다. 구체적 임의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고 어디에도 법령 보충 행정규칙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다음 기본 구체적 행정규칙 인정되는 건 아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국회한 통제는 국회법 98조 1을 잘 읽어두시고 98조 1을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은 다 대통령 총리론 부령 휴전에게 고시 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에?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은 다. 근데 입법 예고시는 대통령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98조 2항의 단서에 나와 있죠. 대통령령만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은 뭐만? 이 법률을 심사하는 것은 뭐만? 법규명령만, 대통령 총리론 부령만 심사한다. 심사는 제출은 다 하고 심사는 법규명령만, 대통령 총리론 부령. 자, 이번에 바뀐 게 뭐라고요? 대통령 총리령은 입법일 때 본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통보가 되는데 반해서 부령의 경우는 본회 의결을 안 거친다. 입법일 때 안 거치고 바로 통보된다라는 거죠. 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정 요구는 실패했죠. 개정 요구한다는 표현을 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하나 있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구가 아니라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자는 그 처리 계획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조 시스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국회 동의 승인제도, 의회 거부권, 국회 동의 승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없는데 긴급 명령, 긴급적인 명령에 대한 승인제도는 헌법 76조 3항에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의회 거부권은 우리나라 없어요. 의회 거부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었어요 옛날에. 네, 우리나라 없고 그 다음에 상급관청은 이 법인 또는 상위법령 위반되는 명령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다? 개정할 수 있다? X. 지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령이 대통령 위반돼. 그러면 대통령이 부령 효력을 제거할 수 있어요? 바로? 폐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겠죠. 근데 장관한테 명령하겠지. 개정하라고. 개정하라, 폐지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이 법률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부령 등이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폐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요청에 그친다. 구성력이 없어요. 요청. 요청한 사실을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X.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죠. 법제처장에게. 대법원일 때는 누구한테 통보하죠? 대법원일 때는 대법원이 명령규칙 심사 과정에서 이게 이 법이라면 누구한테 통보하죠? 그게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누구에게? 법제처장에게.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만 계속 장난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법제처장에 통보하는 거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이게. 기출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잘 몰라. 지금 알아차리면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통수 치는 거다. 이런 게 나오면 뒤통수야. 당락의 결정을 짓는 것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아니 행안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바꾼다든지 총리로 바꾸면 그 틀린 놈이 어디 있지. 걔네들은 꽈락애들 60점 맞고 7점 맞이는 행정법 그런 애들은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5점 맞고 이랬을 때 뒤통수 치는 거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법제처장에 통보한다는데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통보한다. 한번 영어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많이 배웠거든. 행안부 장관에 통보하는 거.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각급 법원이. 맞지? 각급 법원이 하는 거예요? X. 이것도 나왔다고 했어요. 각급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대법원이 누구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누구에게? 법제처장에게. 대법원은 누구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뒤통수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씩 틀리는 거지 뭐죠. 그럼 1년 더 하면 돼요 공부를. 걱정할 거 없다.
예? 1년 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쓰라리지. 뒤통수 한번 당하면 마음이 쓰라린다. 어? 그러지 마시고 명령규칙 심사. 이게 다음 해야겠다.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